다른 많은 천재들처럼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독특한 면이 많은 괴짜였습니다. 특히 여자 관계에 있어서 괴짜를 넘어 폭군일 정도로 아내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제멋대로였죠. 그는 공식적으로 2번 결혼했고 러시아 미모의 스파이를 비롯해 다양한 여성들과 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에게는 더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그의 아내는 굴욕과 배신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었을까요? 두 아내 모두 그의 연구 활동을 위해 내조했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의 여자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7살 때 스위스 폴리테크닉 스쿨에서 공부하면서 같은 학교를 다녔던 그의 첫 번째 아내 밀레바 마리치를 만났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아인슈타인은 밀레바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하자 그의 부모님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녀가 세르비아 이민자 출신이고 아인슈타인보다 3살 연상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설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밀레바를 늙은 마녀라고 악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밀레바에게 보낸 편지에 나는 사랑과 욕망에 불타 미쳐가고 죽어가고 있다. 네가 베고 있는 베개가 되는 것만으로 100배 행복할 것 같다는 꽤 과격한 사랑 표현을 하면서 결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그의 애정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아내에게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첫째, 내 옷과 침대를 챙겨준다. 두 번째, 하루에 3번 내 사무실로 음식을 가져다 준다. 셋째,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를 위해 필요한 사람은 제외하고 모든 개인적인 접촉을 거부한다. 넷째, 내가 부탁하면 그 어떤 토를 달지 않고 내 침실이나 사무실을 떠난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어떤 감정의 표현도 기대하지 말 것이라는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상한 요구지만 밀레바는 그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이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 직후 2사람은 2아이를 낳았지만 아내에게는 늘 차가웠습니다. 늘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기 일쑤였고 밖에 나가면 외도를 일삼았고 부부는 며칠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편지로 밀레바에게 나와의 모든 친분을 끊어달라고 요구했고 1914년 여름 밀레바는 2 아들을 데리고 베를린을 떠나 취리히에 살면서 부부의 인연은 끊어집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이었던 아인슈타인은 제1차 세계대전 도중 중립국으로 피신해야 하는 상황도 부부의 별거를 이끌었습니다. 부부는 별거 상태로 5년 동안 지냈습니다. 밀레바가 미련 때문인지 복수 때문인지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육촌 엘사를 만나고 있었던 아인슈타인은 재혼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죠. 노벨상 상금을 밀레바에게 모두 증여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야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약속을 지켰고 1921년 전 부인에게 32,000달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3개월 만에 아인슈타인은 아픈 자신을 극진히 보살폈던 엘사와 재혼합니다. 엘사 역시 재혼이었고 그녀에게 이전 결혼에서 생긴 2딸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딸까지 자신의 자식으로 입양하는 것에 동의했고 결혼을 합니다. 몇 년간은 아주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곧 눈을 밖으로 돌렸고 외도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엘사는 묵묵히 남편에게 헌신합니다. 늘 아인슈타인의 불평불만을 참았고 심지어 그의 정부를 집으로 초대해 만찬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엘사의 헌신은 아인슈타인에 대한 경외감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질투심을 이겨낸 것이죠. 근데 정말 이겨낸 것일까요? 엘사는 큰딸의 죽음으로 모든 삶의 의욕을 저버리고 급격하게 쇠약해집니다. 평소 견디고 참아야 했던 화병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1936년 그녀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의 품에서 눈을 감고 맙니다. 이후 노쇠한 아인슈타인은 뇌혈관 관련 질환에 걸렸지만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겠다. 인간의 기술로 생을 연장하는 건 천박한 일이다. 내 몫에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가려 한다. 우아하게 라는 말을 남기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연구만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의 뇌를 꺼내서 사진을 찍고 조각내어 연구용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버린 2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차남은 정신분열증으로 평생을 병원에서 지내다 죽었지만 장남 한스는 부모의 뛰어난 지능을 물려받아 버클리 주립대학에서 수력학 연구를 역임했으며 나중에는 뛰어난 토목공학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스는 아버지 아인슈타인과 달리 결혼 생활은 원만했고 아내와 자식들과 손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한스는 자신과 어머니와 자신의 동생에게 무관심했던 아버지를 평생 미워했고 부모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고 손자를 얻어도 아버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았으며 아인슈타인의 부고를 듣고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고 장례식장에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나중에 신문에 짤막한 애도문 몇 줄을 낸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무책임한 도피 이후 1년의 불행을 겪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듯 아인슈타인 본인도 여생에 큰 미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로서 높은 성취와는 별개로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는 아니었던 인물이었습니다.